저는 그날 남편의 휴대폰을 주방 쓰레기통 깊숙이 던져버린 날, 제 15년의 결혼 생활과 20년의 우정을 동시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손에 묻은 오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제 인생을 잠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휴대폰 화면에 뜬 단 한 줄의 메시지면 충분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이름은 제가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가장 믿고 아꼈던 친구 지은이었습니다. 우리는 20년 전 싱그러운 교정에서 처음 만나 서로의 모든 연애사와 비밀을 공유하며 자랐습니다. 제 남편 민석 씨를 지은이에게 처음 소개해 주던 날, 지은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죠. 윤나야, 이 사람 관상이 정말 선하다. 너 보는 눈 있다. 결혼 15년. 남편 민석 씨와 저, 그리고 지은이는 우리 지인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삼총사였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은 물론이고 가족여행까지 늘 함께였죠. 제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저보다 더 많이 울며 눈물로 번진 마스카라를 닦아내던 지은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식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친구 윤나를 잘 부탁한다며 축사를 읽어주던 그 떨리던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로, 그 입술로 제 남편과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다니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속여도 너만은 내 편이어야 했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사건의 발단은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이들의 유치원 도시락을 싸느라 분주했죠. 분홍색 도시락통에 문어 모양 소시지를 담고 과일을 깎던 중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제 시선이 그 화면에 꽂혔습니다. 지우 엄마 눈치 못 채게 조심해. 어제 정말 행복했어. 자기도 잘 들어갔지? 지우 엄마. 남편의 외도 상대가 저를 부르는 호칭은 제 이름도 그 여자도 아닌 바로 제 아이의 이름이 섞인 호칭이었습니다. 그 한 줄은 제 15년의 삶뿐만 아니라 제 찬란했던 청춘의 기억까지 통째로 오염시켜버렸습니다. 지은이는 수시로 저희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이모였고 제게는 남편 욕을 함께 해주며 스트레스를 풀어주던 소울메이트였습니다. 제가 남편과의 잠자리 고민이나 사소한 다툼을 털어놓을 때마다 지은이는 제 손을 맞잡으며 민석 씨를 함께 나무라주곤 했습니다. 야, 민석 씨가 너무했다. 윤나, 너처럼 착한 와이프가 어디 있다고. 내가 혼내줄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위로가 아니라 관전평이었습니다. 제가 제 치부를 드러낼 때마다 지은이는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제가 차려준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식탁 밑으로는 제 남편과 발을 맞대고 있었을 그 추악한 풍경을 상상하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아니길 바랐어. 지은아, 내가 SNS에 올렸던 그 호텔. 사진 속 유리창에 비친 남자의 실루엣이 내 남편이 아니길 밤마다 기도했단 말이야.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건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열어본 휴대폰 갤러리 숨긴 항목 폴더. 그곳은 제가 모르는 두 사람만의 세상이었습니다. 작년 제 생일날 남편이 회사 업무가 바빠 도저히 못 들어온다며 제게 보냈던 꽃바구니 사진 기억나세요? 그 꽃을 주문하던 시간 남편은 지은이와 함께 강릉 바다를 배경으로 와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열을 체크하며 밤을 지새우던 날들, 제가 시댁 제사 음식을 준비하며 허리 한번 못 펴던 그 명절들,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 지은이는 제 곁에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제 남편의 품 안에 있었습니다. 20년 우정이라는 가면을 쓰고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서늘한 평정심이었습니다. 이들을 그냥 내쫓는 것만으로는 제 상처가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꺼내 모든 증거를 제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녀의 커리어와 평판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외국계 기업에 잘 나가는 홍보팀장이었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목숨보다 아끼는 여자였으니까요. 저는 당장 남편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는 대신 주방으로 돌아가 남은 도시락을 마저 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로 인사를 건넸죠. 지우야, 시우야. 오늘 유치원 잘 다녀와. 엄마랑 이따가 맛있는 거 먹자. 아이들을 보내고 난 뒤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15년 전의 설렘도 20년 전의 순수함도 사라진 채 도끼만 남은 중년 여성이 앉아 있더군요.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 둘이 공들여 쌓은 그 가짜 행복의 성, 내가 가장 화려한 순간에 무너뜨려 줄게. 지은아, 축사는 내가 읽었지만 마지막 대사는 내가 읽을 거야. 저는 그날 이후 3개월 동안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지은이를 만나러 나갈 때 향수를 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지은이가 우리 집에 놀러와 과일을 먹을 때 저는 그녀의 퇴직금과 상간녀 소송 비용을 계산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차가울 때 가장 맛있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대학 동기들이 모두 모인 20주년 홈커밍 데이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지은이는 제 옆에서 단짝 친구인 양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죠. 행사의 클라이맥스, 추억 영상이 상영되어야 할 스크린에 제가 준비한 특별한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지은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그 찰나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제 20년 우정과 15년 결혼 생활의 조종이 울리는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경쾌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이 쓰레기 같은 기억들로부터 걸어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오답을 지워버린 것뿐입니다. 지은이는 수시로 저희 집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까지 공유할 정도로 우리는 허물이 없었죠. 아이들에게 그녀는 친이모보다 더 친근한 지은 이모였고 저에게는 남편에게도 말 못할 속내를 털어놓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지은이는 우리 집에 올 때면 늘 양손 가득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과 장난감을 들고 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아이들과 뒹굴며 웃는 그녀를 보며 저는 속으로 참 인복도 많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와인 한 잔을 기울일 때면 지은이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며 남편 민석 씨의 흉을 봐주곤 했습니다. 윤나야, 민석 씨 요즘 야근이 왜 그렇게 많아? 아무리 돈도 좋지만 와이프 독박 육아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민석 씨, 우리 윤나한테 잘해. 이런 천사 같은 여자 없어. 그녀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남편을 향해 짐짓 엄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머쓱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알았어, 처제. 내가 더 잘할게라고 대답했죠. 윤나야, 내가 정말 고생이 많다. 내가 나중에 호텔 뷔페 쏠게. 우리끼리 기분 전환하러 가자. 그 다정한 위로, 걱정스러운 눈빛, 나를 대신해 남편을 꾸짖어 주던 그 목소리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저를 바보로 만들며 즐기던 비열한 조롱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그녀가 좋아하던 파스타를 만드는 동안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는 남편과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겠지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둘이서 내 식탁에 앉아 내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낄낄거렸을까. 이 여자가 얼마나 멍청해 보이는지, 자기들이 얼마나 스릴 넘치는 연애를 하고 있는지 속삭이면서 결정적인 균열은 사소한 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프로젝트 때문에 일주일 내내 야근이라던 밤, 지은이의 SNS에는 급던한 힐링 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호숫가가 보이는 조용한 펜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사진 속엔 와인 잔 2개와 스테이크 2접시가 놓여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지은이도 좋은 사람 생겼나 보다라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남편의 차를 청소하다 우연히 본 블랙박스 기록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의 차는 회사 근처가 아닌 지은이의 사진 속에 등장했던 그 교회 펜션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과 블랙박스의 위치 정보는 소름 끼치게도 지은이의 SNS 포스팅 장소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제 손은 이미 그의 휴대폰을 향해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침범한 금기였습니다. 휴대폰 사진첩의 깊숙한 곳, 숨긴 항목 폴더를 여는 순간 저는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곳은 추악한 기만의 박물관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찌른 건 작년 남편의 생일날 제가 백화점에서 몇 달을 고민하다 선물한 명품 가디건을 지은이가 걸치고 호텔 침대 위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기가 선물해준 옷, 너무 포근해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제가 남편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정성껏 차린 미역국을 뒤로하고 그는 제가 사준 옷을 들고 그녀에게 달려갔던 겁니다. 더욱 가슴을 후벼 판 것은 작년 여름 우리 가족이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갔던 제주도 휴양지 콘도에서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를 하던 그 시간 남편은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우고는 근처 카페에서 미리 와 있던 지은이를 만났더군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사진들 사이에 박혀 있던 두 사람의 다정한 셀카. 남편은 지은이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지은이는 제 남편의 뺨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우리 애들한테 사준 그 장난감들도 혹시 내 남편 돈이었니? 내 남편 품에 안겨서 산 선물로 우리 애들 환심을 산 거야? 그녀는 제 고민을 상담해 준다며 남편의 취향,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남편이 잠자리에서 불만스러워하는 것들을 교묘하게 캐물었습니다. 저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제 치부와 부부의 비밀을 그녀에게 낱낱이 바쳤습니다. 그녀는 제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맞춤형 상간녀가 되어 제 남편을 공략했던 겁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15년의 세월이 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이의 학원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 남편은 그녀의 자취방에서 와인을 마시며 제 뒷담화를 나누었더군요. 윤나는 너무 성격이 평면적이야. 재미가 없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 것 같아. 남편의 그 비겁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거울을 봤습니다. 배신감에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흘려야 할 건 눈물이 아니라 이들을 단죄할 수 있는 차가운 도끼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너희의 그 힐링이 얼마나 끔찍한 킬링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줄게. 내 식탁에서 나를 비웃으며 먹었던 그 밥들이 이제 너희 목에 걸린 가시가 되게 해주마.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증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제 휴대폰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흥얼거리며 나올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으로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하네. 일찍 잘게라고 말하더군요. 그의 등 뒤로 지은이에게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자기야, 보고 싶어. 내일은 더 일찍 올 거지? 저는 남편의 등을 토닥여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여보. 고생 많았어. 내일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거야. 제 인생의 이막은 그렇게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시체를 딛고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SNS에 올렸던 그 아름다운 풍경들,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를 비웃던 그 웃음소리가 곡소리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저는 그 시간을 위해 가장 치밀한 각본을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거나 지은이의 머리채를 휘잡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학 시절부터 지은이는 남들의 시선을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게 여기는 아이였습니다. 입는 옷 한 벌, 가방 하나에도 사람들의 감탄이 섞여야 직성이 풀렸고 남들에게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자 품격 있는 여자로 비춰지는 것에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거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지은이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는 육체적인 가해가 아니라 그녀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그 견고하고 화려한 평판이라는 성을 사람들 앞에서 단숨에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3개월 동안 철저하게 가면을 쓴 채 살았습니다. 그들이 쌓아온 추악한 성을 무너뜨릴 폭탄을 제조하는 시간이었죠. 낮에는 아이들을 웃으며 돌보고 저녁에는 퇴근한 남편에게 정성껏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확신에 차서 더욱 대담해졌고 지은이는 우리 집에 와서 제 아이들을 안아주며 여전히 착한 이모 연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가증스러운 풍경을 보며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그래, 마음껏 즐겨도 곧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제가 될 테니까. 먼저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증거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분류했습니다. 지은이가 다니는 회사는 이미지와 도덕성을 중시하는 외국계 홍보 대행사였습니다. 그녀의 사내 메일 계정과 메신저를 통해 오간 남편과의 음담 패설,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남편과 밀월 여행을 떠난 영수증 내역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동창회 커뮤니티와 단체 대화방에 익명을 가장한 제보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가 명확히 찍힌 고화질 사진들과 두 사람의 신음과 비웃음이 섞인 블랙박스, 녹취록이 포함된 반박 불가능한 진실의 뭉치였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대학 동기들의 연말 정기 모임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드레스 코드는 블랙 앤 화이트였고 지은이는 마치 자기가 그날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몸매가 드러나는 화이트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저에게 달려와 저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윤나야. 오늘도 너무 예쁘다. 애들 키우는 엄마 맞니?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짙은 향수 냄새는 며칠 전 남편의 옷깃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그녀가 제 귓가에 대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소름 돋는 소름을 억누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응, 지은아. 너도 오늘 정말 눈부시게 예쁘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밤이 될 거야. 모임이 한창 무르익고 동기들이 와인 잔을 기울이며 추억에 젖어갈 때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만난 지 벌써 20년이잖아요. 제가 오늘 특별히 우리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추억을 정리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함께 보실까요? 조명이 꺼지고 빔 프로젝터의 불빛이 하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처음에 나오던 풋풋한 MT 사진, 과방에서 짜장면을 먹던 사진들이 지나갈 때까지만 해도 동기들은 환호하며 웃었습니다. 지은이 역시 와인 잔을 든 채 우아하게 웃으며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영상의 중반, 음악이 기괴하게 뒤틀리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화면에는 대학 시절 사진이 아닌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수집한 적나라한 진실들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주변을 살피며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과 지은이의 뒷모습, 주차장 차 안에서 엉켜있던 두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이었습니다. 지우 엄마 진짜 멍청하지 않아? 우리가 자기 집 거실에서 이러는 줄도 모르고 부엌에서 과일 깎고 있는 거 보니까 웃음 나오더라. 남편 그러니까 당신 없으면 나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 사랑해, 지은아. 상스러운 대화들이 거대한 스크린 위로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 속에 휩싸였습니다. 동기들의 웃음소리는 경악 섞인 신음으로 바뀌었고 몇몇은 들고 있던 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집착하던 그 완벽한 평판이라는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그토록 비웃던 내 친절함이 이제 너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된 기분이 어때? 지은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자신의 얼굴을 가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 선후배들, 그녀가 그토록 잘 보이고 싶어 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이제는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백지장처럼 창백해진 지은이는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그녀의 귓가에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모라고 부르며 따르던 내 아이들이 불쌍해서라도 넌 여기서 끝나야 해. 지은아, 내가 내 가정을 부수는 동안 느꼈던 그 스릴이 이제 내 인생이 부서지는 걸 보면서 내가 느낄 차례야. 저는 지은이를 뒤로하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녀가 뒤늦게 비명을 지르며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회사 메일함에는 이미 같은 자료들이 도착해 있을 것이고 그녀의 남편 역시 지금쯤 제가 보낸 퀵서비스 상자를 열어보고 있을 테니까요. 모임 장소를 빠져나오는데 밤 공기가 유난히 달콤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등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남편의 번호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있던 변호사의 명함을 만져보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차가울 때 가장 맛있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이제 남편의 차례였습니다. 지은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보여줄 그 비굴한 표정, 그리고 제가 내밀 이혼 소장을 보고 사색이 될 그 얼굴.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지우와 시우가 기다리는 집으로, 이제 거짓이 사라진 진짜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눈부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가득 채운 건
찌를 듯한 긴장감과 남편의 악에 바친 고함이었습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아니면 벌써 SNS에 퍼지기 시작한 소문을 들었는지 남편 민석 씨는 거실 한복판에서 길길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근엄하고 점잖던 가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살벌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지은이 인생 망치면 속이 시원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진 내 친구, 아니 그의 내연녀 지은이에 대한 걱정과 저를 향한 원망뿐이었죠. 그 비겁한 목소리가 거실벽을 타고 제 귀를 때릴 때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아주 단단한 것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실수였다고 했잖아. 남자들 살다 보면 한두 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20년 우정을 그렇게 쓰레기통에 처박아? 너 정말 독하다, 독해. 실수. 15년의 세월을, 20년의 우정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밟아 놓고 그는 감히 그 가벼운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실수?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뺨을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제 평생 처음 부려본 폭력이었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강하게 휘두른 그 일격에 남편의 고개가 돌아갔고 거실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신의 뺨을 감싸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목소리는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20년 친구를 상간녀로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야. 당신의 그 가벼운 욕정 때문에 내 청춘과 지은이의 인생이 오염된 거라고. 그리고 뭐, 지은이 인생만 망친 것 같아? 아니, 착각하지 마. 당신 인생도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될 테니까.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혼 소장과 증거물 뭉치를 남편의 발밑으로 내던졌습니다. 종이 뭉치가 거실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마치 우리 관계가 박살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보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모은 모든 증거, 블랙박스 녹취, 카드 명세서, 호텔 CCTV 화면, 그리고 두 사람의 노골적인 대화 내역이 서슬퍼런 칼날처럼 담겨 있었으니까요. 재산 분할? 양육권? 꿈도 꾸지 마. 당신처럼 유책 사유가 명확한 배우자가 몸만 나가게 된 판결 사례들, 내가 변호사랑 이미 수십 건 검토했어. 이 집, 차, 당신 통장에 있는 돈까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그 실수의 대가를 평생 할부로 갚으며 살게 될 거야. 남편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애들은 어쩔 건데? 애들한테 아빠 없는 자식 만들 셈이야? 그 비겁한 무기, 아이들을 방패로 삼는 그의 태도에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애들, 당신이 애들 교육비 빼돌려서 지은이 명품 가방 사줄 때 그땐 애들 생각 안 했니? 우리 애들한테 당신 같은 아빠를 계속 보여주는 건 엄마로서 내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야. 지우랑 시우한테 물어봤어. 아빠가 이모랑 바람 피우는 걸 알아도 같이 살고 싶냐고. 애들도 다 알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 참. 지은이 남편한테도 방금 모든 자료 보냈어. 그 사람 성격 알지?
아마 지금쯤 지은이네 집도 당신이 겪은 지옥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을 거야. 당신들이 누리던 그 평온한 가정? 이제 연기처럼 사라질 일만 남았네.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윤나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것만은. 지은이 남편 무서운 사람인 거 알잖아. 내가 다 할게.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20년 전 그를 처음 사랑했던 제 마음은 이제 한 줌의 죄도 남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참는 건 사랑이 아니라 독이었어. 내 인내심이 당신의 뻔뻔함을 키웠고 내 배려가 지은이의 기만을 완성했지. 하지만 이제 그 독극물을 너희에게 돌려줄 시간이야.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챙겨 나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는 남편을 뒤로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는 지우와 시우가 제 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슬픈 눈을 하면서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어? 작은 지우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그 순간 뒤에서 들리던 남편의 통곡 소리가 단절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고 15년 동안 늘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던 가슴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남남이 되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답으로 가득 찼던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찢어버리고 비로소 백지를 마주하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지은이와 남편이 저질렀던 기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갉아먹을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 인생이라는 무대의 관객조차 될 수 없는 그저 쓰레기통에 던져진 낡은 휴대폰 같은 존재들이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준 거야. 거짓된 사랑보다 정직한 외로움이 100배는 더 숭고하다는 걸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터오는 하늘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남을 위해 나를 지우지 않겠다고. 나의 우정도 나의 사랑도 이제는 오직 나 자신과 내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겠다고.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나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의 끝은 그렇게 새로운 15년의 시작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고 있던 지우와 시우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니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시우야. 일어나렴. 우리 이제 여행 가자. 아주 길고 아주 행복한 여행. 다시는 저 아저씨 안 봐도 되는 그런 곳으로 엄마랑 같이 가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제 손을 잡는 아이들의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제가 내린 결정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돌아본 집안은 15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남편의 통곡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문을 닫는 순간 제 인생의 오답 노트 한 권이 완전히 닫혔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영화처럼 한순간에 아름다워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진흙탕 싸움보다 더 처절했습니다. 배신한 친구 지은이와 남편은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굴었습니다. 지은이는 동창의 폭로 이후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하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민석 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들을 봐서라도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비굴한 문자를 매일같이 보내왔죠. 그럴 때마다
저는 흔들리는 대신 더 강해졌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두 사람이 우리 가족의 공금을 유용했던 내역, 지은이가 제 아이들의 마음을 이용해 남편과 미래를 즐겼던 정황들을 낱낱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주한 그들의 얼굴은 3개월 전 거실에서 보았던 그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췌하고 비루한 그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보잘것없는 인간들의 민낯이었죠. 마침내 판결이 나던 날, 저는 압도적인 승소를 거두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건물 계단에 서서 차가운 겨울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문득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어. 이제 만족하니? 저는 잠시 멈춰서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20년 우정과 15년 결혼 생활에 찍는 마지막 마침표였습니다. 만족이라니 과찬이야. 지은아, 내가 가졌던 내 남편 이제 마음껏 가져. 원래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는 게 제일 잘 어울리니까. 너희 둘이서 그 쓰레기통 속에서 행복하길 빌게. 그 문자를 마지막으로 저는 그녀의 번호를 영구히 삭제했습니다. 그 후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지은이는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지방의 작은 공장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석 씨 또한 명예퇴직 후 고시원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더군요. 그들이 누리던 가짜 평온함의 대가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두 아이와 함께 도심 외곽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카페 이름은 윤나의 봄입니다. 대학교 때 제가 가장 꿈꿨던 일이었지만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 그의 입맛에 맞는 아내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 뒷전으로 밀어두었던 저만의 소중한 꿈이었죠. 이제 저는 남편의 취향이 아닌 제가 좋아하는 원두 향기를 고르고 제가 고심해서 고른 찻잔에 손님들의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수익이 예전만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퇴근길에 백화점 명품관을 들르는 대신 시장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사들고 들어가는 소소한 일상이 반복되죠.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다고 느낍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오늘 기분이 어떨까 살피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다는 그 명확한 감각이 저를 매일 아침 깨워줍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준 거야.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오답을 써내려갔지만 결국 나는 그 페이지를 찢어내고 나만의 정답을 찾아온 거야. 아이들은 이따금 카페 구석에서 숙제를 하다가 묻곤 합니다. 엄마, 지은이 이모는 왜 이제 우리 집에 안 와? 이모가 사준 인형은 다 어디 갔어? 그러면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응, 지우야. 이모는 아주 먼 나라로 자기가 지은 죄를 벌 받으러 갔단다. 그 인형들은 이제 필요 없어서 다 버렸어. 이제 우리에겐 훨씬 더 예쁘고 튼튼한 장난감들이 많잖아. 완벽한 삶은 아닐지 모릅니다. 가끔 혼자 가계부를 정리하다 한숨을 내쉬는 밤도 있고 아빠의 부재가 느껴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주변엔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는 두 아이뿐입니다. 가식적인 웃음도,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우정도, 내 인생을 갉아먹는 사랑도 없는 이 청정한 공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를 잃지 않는 것,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의 빛으로 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밤도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잠이 듭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이 평온하게 방 안을 채웁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윤나야, 고생 많았어. 너는 충분히 용감했고 내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지우와 시우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눈을 감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그 화려했던 집을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던 관계로부터 나 자신을 구해낸 그날의 용기였다고. 저는 단 한순간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저는 비로소 살아있는 진짜 나로 살고 있으니까요. 어느덧 카페 창밖에는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리고 제 아이들의 인생에도 이제야 진짜 봄이 오고 있습니다.